여러분, 총성 없는 전쟁의 최전선에서는 이들, 바로 군사 외교관인데요. 과연 우리는 이 전문가들을 지금 제대로 키워내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급한 질문에 대한 해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무관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죠. 이분들은 그냥 해외에 파견된 군인이 아닙니다. 외교관이면서 정보 분석가, 때로는 방산 세일즈맨 역할까지 해야 하는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죠. 바로 이 문장에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얘기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무관은 그 국력의 두뇌가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총 5단계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상적인 군사외교관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세계 최고의 모델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아주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진짜 유능한 군사 외교관이 되려면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군사 전문성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여기에 외교관의 섬세함, 전략가의 분석력, 심지어 비즈니스 감각까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니, 이렇게나 많은 역할을 다 잘해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까요?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진짜 뛰어난 무관들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지식이 많다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이는지 바로 여기서 성패가 갈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딱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마치 한 송이 꽃 같다고 할까요? 순수한 군사 지식이 꽃의 중심이라면 그 주변을 사회과학, 인문학 같은 정말 다양한 학문들이 꽃잎처럼 감싸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복합적인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 이걸 어떻게 체계적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세계 최고라고 불리는 모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미 육군의 FAO, 그가 해외 지역 전문가 프로그램 말인데요. 이건 그냥 잠깐 다른 부서 갔다가 돌아오는 그런 순환보직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군사외교관만을 키우기 위해 설계된 완전히 별도의 커리어 패스인 거죠. 여기에 선발되면요, 정말 몇 년에 걸친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언어 훈련은 기본이고 자기가 맡을 나라에 가서 1년 동안 살아봐야 하고요. 심지어 국가가 돈을 다 대줘서 민간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까지 따게 합니다. 엄청나죠?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장기적인 투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몇 년짜리 교육과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의 전문가를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무려 20년 이상을 내다보고 경력을 설계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보고 나니까 궁금해지죠?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의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 수치를 한번 보시죠.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나라 해외 주재 무관의 무려 88%가 삼군 사관학교 출신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 인재풀이 얼마나 한쪽으로 쏠려 있는지, 특정 배경에만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위험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안보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은 땅에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이버 공간, 우주에서도 벌어지고요. 또 K방산 수출, 이걸 잘하려면 고도의 외교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인재풀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거죠. 특히 러시아나 중국처럼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들을 상대할 때는요, 교과서에 나오는 지식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와 언어, 그 속살까지 깊이 있게 파고드는 이해가 정말 절실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이 88%라는 편중된 구조를 어떻게 깨고 새로운 시대가 원하는 진짜 전문가를 키워낼 것인가? 바로 그 해법을 지금부터 제시하겠습니다. 핵심 전략은 딱 2가지입니다. 첫째, 사람을 뽑는 문 자체를 완전히 넓히는 거고요. 둘째, 교육 시스템을 아예 처음부터 뜯어 고쳐서 전문화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해외 동포 틈새 전략의 핵심인데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한국어도 완벽하고 러시아어도 원어민처럼 구사하는 고려인 2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단순히 언어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양국의 문화를 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현지인들의 마음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화적 유창성이야말로 몇 년을 훈련해도 얻기 힘든 우리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좋은 인재들을 데려오려면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겠죠. 아주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사관학교에 아예 해외 동포 특별 전형 같은 걸 만들고요. AI나 사이버 안보 같은 미래 기술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급할 때 확실히 우대해주고 복무 중에 걸릴 수 있는 국정 문제 같은 것도 유연하게 해결해줄 법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의 최종 목표는 군인사법과 사관학교 설치법을 바꿔서 아예 법으로 못 박아두는 겁니다. 이게 그냥 반짝하고 많은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방 외교를 100년 내다보는 그런 지속 가능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위협이 사방에 널려있는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관, 이 전문가들에게 투자하지 않을 여유가 과연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안보를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절실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